정부가 왜 전세자금 대출을 통제하려고 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은 집값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상승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책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5억짜리 집에 4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집을 누가 살려고 하면 1억만 자기 자본이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자기 자본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틀어 막으면 집값에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죠. 많이 부담하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계산을 정부에서도 깔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야 돼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액 중 80%는 보증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은행은 보통 20% 정도 부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보험이 보증을 안 해주면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증보험을 해주는 기관이 세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는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세 번째는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지방은 2억 이하. 사실상 지방의 2억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사람이면 집을 사겠죠. 서울의 전세보증금 4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인데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까지 해당됩니다. 물론 서울에도 집값이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대출이 아예 안 되죠. 마지막으로 서울보증보험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인데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에요. 보증보험을 받을 때 앞에 두 기관과 달리 전세보증금에 대해 제한이 전혀 없어요. 서울의 비싼 6억, 8억, 10억 하는 전세보증금을 여기서는 웬만히 다 커버합니다. 대신 대출액 한도가 5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제한이 적은 만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꽤 셉니다.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틀어 막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틀어 막으면 수도권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었는데 비핵심 지역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아파트들이 많아요, 솔직히. 또 그곳에서는 전세로 살기를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하나에만 목을 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을 틀어 막으면 서민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죠. 전세자금 대출에 자격 제한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이나 서민 밑에 있는 중하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셈이 되죠. 수도권의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격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격 제한을 걸어버리면 무주택 서민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서민이 수도권에서 집을 산다는 건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좀 하나 놓치는 게 있는데 집값의 심리예요, 심리. 사실상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공급이 많이 풀린 데는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죠.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못해서 집을 들어갈 수가 없다. 뒤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한 넌센스죠.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자금을 틀어막는 그런 구조는 사실상 집값을 틀어막기보다는 돈이 없는 하위 계층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월세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세도 풀어줘야 될 때 가서는 풀어줘야죠. 전세 살 사람이 돈 묶어온다고 가지고 그 사람이 전세 안 살고 집을 사는 거 아니거든요.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누르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상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번쯤은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집을 사볼까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 또 입지를 꼼꼼히 따지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높다고 월세가 높다고 임차인에만 머무르면 상황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혹은 매매에 대한 걱정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춘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